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만을 위한 인생 주치 타로마스터 카포제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조금 독특한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남자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네 가지의 동물들 중에요. 여러분이 그 남자분을 상상하시면서 느껴지시는 가장 그 남자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동물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숫자대로 여러분에게 타로가 제시해주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부터요. 사슴, 상어, 그리고 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어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남자분과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네, 일단 동물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아래에 숨겨진 숫자의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타로가 제시해주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선택하셨나요?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그 아래에 숨겨진 숫자를 하나씩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3번, 1번, 2번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남자분을 생각하시면서 그 남자분과 닮은 이미지를 가진 동물들 아래에 숨겨진 숫자를 기억을 하셨다가요. 네, 제가 남겨놓은 댓글에, 고정 댓글에 타임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남자분이 어떤 관계였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숫자 기억해 놓으셨다가요. 네, 지금부터 타로 리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1번 곰을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남자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일까요? 네, 한번 그 남자분에 대해서 한번 성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1번 곰을 뽑으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인연 되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게 되면 그 남자분이 약간은 결단력이 강하신 분이기도 하고 냉철하신 성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뭐가 아니면 도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양극단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그리고 또 이분의 속마음이 어떤 쪽에서 많이 동해 있을지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과 잘 맞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또 여러분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양극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오랫동안 인연을 가져가시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과 어떤 관계였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로 한번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계신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였을 때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친구 관계였을 때, 두 번째는 연인 관계였을 때, 세 번째는 배우자 관계였을 때, 네 번째는 동업자 관계였을 때, 다섯 번째는 그냥 업무적인 관계였을 때, 네, 일적인 그냥 관계였을 때, 네, 어떤 관계가 좋은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친구 관계였을 때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분과 친구 관계였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 둘의 사이가 되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관계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처럼, 네, 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을 서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인생에서 약간은 좀 이렇게 그 흥적인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생각나는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다. 대신 그 친구 관계에 있어서 아주 내가 마음을 터놓는다 한다 하더라도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안 좋은 소식이라든지 나의 어떤 슬픈 과거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터놓는 친구가 아니라요. 가볍고 즐겁고 그냥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같이 놀고 싶을 때 그럴 때 어울릴 수 있는 친구 관계라고 되어 있는 사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친구 관계였을 때는 그냥 가벼운 어떤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친구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나 즐거운 소식이나 그리고 또 인생에서 행복한 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의 동태로 들어와 있는 관계다. 그래서 이분과 친구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네, 조금 이렇게 가볍게 편안하게 즐거운 일을 공유하면서 만날 수 있는 친구 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즐거움에 있어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연인 관계였을 때, 연인 관계였을 때는요, 이분과의 연인으로서 같이 발전해서 나가기에는 조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내가 낸데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성향 자체가 약간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단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자체를. 그래서 이 사람과 연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집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 나한테 마음적인 부분에서 신뢰나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꾸 집착하는 관계로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분과 이성관계에서 어떤 연인으로 발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딱 뭔가 마음이 딱 동해서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 사람한테 마음 주고 헌신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이분이 그렇게 크게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뭔가 이렇게 열고 연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대하는 느낌의 카드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어둡고 깜깜한 어떤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관계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분과 연인 관계로 인연을 지어갈 때는 조금
여러분이 뭔가 이분을 통해서 어떤 연인으로서의 행복감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사랑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도움은 조금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별히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연인과 같이 깊은 관계를 엮이게 되면 자칫하면 돈 문제로 엮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연인 사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믿고 이분에게 어떤 돈을 빌려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이 남자분이 하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그 돈을 다시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배우자로는 어떤가? 지금 연인 카드도 그렇지만요. 지금 배우자 카드에서도 조금 불확실한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연인으로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배우자로 좋은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연인으로든 배우자로든 별로 썩 좋지 않은 동태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배우자로서 이 사람이랑 인연성을 지어간다라고 하면 자칫하면 내가 그 맨 땅에 헤딩하듯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은 어떤 헌신을 쏟아 부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분과의 어떤 인연성에 있어서는 그냥 가벼운 친구 사이로 지금까지 이런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가벼운 친구 사이로 그냥 내가 놀고 싶을 때 어디 떠나고 싶을 때 잠시 잠깐씩 연락해서 만나는 그런 사이로만 인연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요. 이제 사적인 관계는 끝났고요. 공적인 관계에서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동업자 관계, 비즈니스 파트너일 때 어떤가라고 봤더니 이분과 동업자 관계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같은 동업자라 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여러분에게 참모 역할을 해주는 동업자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공동대표로 운영돼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사람과의 어떤 협업에 있어서 명예적으로 상승하는 기운들이 많고 이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참모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인 관계보다는 공적인 관계로 갔을 때 동업자 관계로 가면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대신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연인 관계로 갔을 때 이분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연인 관계로 인연되었을 때 돈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공적인 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적인 감정이 섞여 들어간 돈의 흐름을 가져가는 관계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항상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로 계약 관계를 조금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동업을 유지보수해 나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업자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 명예적으로 상승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이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카드. 네, 이분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일적인 관계로 만나게 되면 어떤가를 봤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동료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일적으로 만나게 된 어떤 그냥 공식적인 인맥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가를 봤을 때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사적인 파트너보다는 공식적인 파트너였을 때, 그리고 동업자랑 그냥 일적으로 만나는 관계를 상대평가해 봤을 때는 동업자로서 움직여가는 동태보다는 그냥 업무적으로 인연으로 만나게 되면 더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향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흠을 이분이 메꿔주어서 아주 좋은 파트너십을 움직여 간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적인 관계에서는 가벼운 친구 관계가 제일 좋고요.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업무적으로 만나는 공식적인 관계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동업자 관계로서의 도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이분과는 업무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번 곰을 뽑아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그 인연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고요. 네, 그러면 2번 악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남자분은 어떤 성향을 타고났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성향으로 비춰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부분 자기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금전적인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의 권력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어떤 일가를 이루셨을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조금 약간은 워커홀릭적인 성향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집보다는 바깥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외적인 사회활동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되게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만나면 참 좋을 수 있는 사람이나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만나게 되면 조금 내가 외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어떤 암시를 가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서 조금 특별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분이 성향이 약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자수성가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업적을 이루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애가 조금 강할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맞춰가실지가 이분과의 인연에서 관건이기는 하네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였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과의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일지 일단 저는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관계로 이렇게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친구 관계였을 때, 두 번째 연인 관계였을 때, 세 번째 배우자 관계였을 때, 그리고 네 번째 동업자 관계였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 네, 그냥 업무적인, 공식적인 그냥 관계였을 때, 네, 이럴 때, 네,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가장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관계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 관계였을 때, 친구 관계였을 때는요, 여러분을 조금 열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요 암시상, 성향상 좀 약간 자기애가 강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친구로서 같이 있다 보면은 내가 계속 맞춰줘야 되는 친구다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람한테 뭐라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왜 오냐오냐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는 관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 관계를 하기에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믿고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가 친구인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의 시다발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는 관계라서 네, 친구 관계로 인연성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럼 한번 이 두 번째 카드 연인이었을 때 어떤지 이 참 그래요. 지금 요 앞에 카드에서도 암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해 나갔을 때
네, 일단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과 여러분이 연인 관계로 가져갔을 때는 계속 여러분이 이분에게 보필해줘야 되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친구도 그렇지 않, 뭐, 친구로도 괜찮은 사람이라 해야지만 뭐,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지금 이 카드에서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연인으로서의 관계라기보다는 이분이 자기가 어떤 일어서는 기반을 마련할 때 자기를 그냥 보필해 줄 수 있는 여자로서 여러분을 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네, 약간은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이 평강공주처럼 해줘야 되는 남자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연인관계로 발전했을 때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을 때에는 계속 여러분이 이분의 어떤 안위를 살피면서 계속 서포트해줘야 되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금 별로 좋지 않네. 어떡하지? 이분과 배우자. 배우자는 절대 안 되겠네요. 네, 안타깝지만, 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과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 관계까지 인연성을 짓게 된다라고 하면 자칫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투쟁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 구설수, 시비수, 뭐 또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한 부분에 있어서 알아주지 않는 점, 계속 서로를 공격하고 뜯고 뜯어먹히는 관계가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과는 그냥 친구도 하지 말고 연인도 하지 말고 배우자로도 절대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이 세 가지 카드, 사적인 관계의 카드에서 일맥상통하게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2번 악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분과 사적인 어떤 감정이 섞인 관계는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도리어 상처만 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4번, 네 번째 카드, 이제 동업자였을 때. 동업자였을 때는요, 되게 독특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분과 같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동업자 관계로 나아갔을 때는 딱 하나 맞는 거, 그러니까 하나 맞는 분야가 있어요. 유흥적인 분야, 그리고 약간 중독성이 끼어 있는 분야의 아이템을 가지고 같이 협업할 경우에는 괜찮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낮에 활동하는 어떤 장사가 아니고 어떤 낮에 활동하는 장사나 사업이 아니고 밤에 활동하는 장사나 사업을 같이 동업을 했을 때는 괜찮대요.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 천삼천하 유아독존인 이 분이 여러분과의 동업자 관계에 있어서 움직여 갈 때 그런 어떤 유흥적인 아이템이나 중독성 있는 아이템이나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과의 어떤 동업자 관계에 있어서는 이분이 일처리도 잘하고 관리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낮에 하는 낮장사가 아닌 밤장사, 낮에 하는 사업이 아닌 밤에 하는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중독성 있는 아이템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또 유흥적인 아이템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무슨 뭐 술집, 호프집, 노래방, 그리고 또 뭐 PC방,
뭐 오락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서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밤에 하는 일, 그리고 밤에 또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는 일, 그리고 또 아이템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서 고객들이 계속 찾아오는 일,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네요.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에 아이템을 두고 동업하는 거는 괜찮다. 대신 그거 이외의 다른 동업의 형태로 움직여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지막 카드, 그냥 일적인 관계, 공식적으로 그냥 업무적인 관계로서 만나는 관계는 어떤가를 봤더니, 업무적으로 만나는 그냥 뭐 거래처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그냥 일적으로 사업하면서 일적으로 만나는 인맥으로 만나는 게 제일 좋네요. 이분과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여러분과의 일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합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 뭔가 이렇게 좋게 그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분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이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일적인 관계로 만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 상대평가를 해본다면 일적인 관계로 그냥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유흥적이거나 중독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아이템에 동업이 있을 때는 그런 쪽에서 동업자 관계로 만나는 게 제일 좋다. 그 이외에 사적으로 만나는 건 전혀 안 좋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네, 현명한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남자분이 어떤 성향일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성향으로 비춰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3번 상어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성향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똑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꼭 왜 초식남처럼 육식남이랑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육식남, 초식남이 있으면 초식남적인 성향의 남자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그 뜻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션 감각도 있고 어떤 생각에서 센스도 있고요. 말 센스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자기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깔끔하게 뭔가를 이렇게 딱 정돈된 그런 성향의 남자다라고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일반적인 여자분들보다 더 깔끔하게 자기를 잘 단장할 수 있는 남자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에 암시가 들어와 있는 카드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도 철저한 만큼 상대방에게 약간은 요구하는 면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조금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의 성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과 친해지기까지의 어떤 기간이 조금 길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분이 사람을 두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에 있어서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그 여러분이 뭐 쥐가 뭔데 평가를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이분과의 인연에 있어서 더 깊어지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런 어떤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맞춰주게 된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소지는 있겠죠.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였을 때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첫 번째는 친구 관계였을 때, 두 번째는 연인 관계였을 때, 세 번째는 배우자 관계였을 때,
네 번째는 동업자 관계였을 때, 마지막 5번째는 그냥 업무적으로 일적인 관계로 만났을 때 어떤 관계가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친구 관계였을 때 친구 관계였을 때는요,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관계네요. 왜냐하면 이 친구랑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돈 관계에서 조금 불확실해진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이분과 여러분이 친구 관계로 인연성을 가져갔을 때는 돈 문제를 좀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뭐 아니면 뭐 잠깐 뭐 돈을 뭐 여러분이 뭐 어떤 돈을 이분한테 맡긴다거나 아니면 이분에게 어떤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 돈의 향방이 조금 불확실해진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과 친구 관계로서 엮어간다라고 하면 서로 돈이 섞이면은 안 돼요. 그러면 돈이 섞여가지고 생기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가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그 부분만 조심한다라고 하면 친구 관계는 그냥 그럭저럭이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분과 연인 관계였을 때는 어떤가? 네, 일단 이분과 연인 관계였을 때는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단지 이분과의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요 첫 번째, 이분의 성향, 이 남자분의 성향 자체에서도 약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조건에 상대방이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카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과 연인 관계로 가져갔을 때 성향적으로는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너무 자기의 어떤 조건을 자꾸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딱 옥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인 관계로 움직여가는 거는 나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조금 깝깝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기대치나 이분이 요구하는 대로 좀 따라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답답함이 있네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이분과 연인 관계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부분들이 없습니다. 단지 이분이 여러분에게 잔소리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집착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조금 이렇게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을 자꾸 조금 주입할 수 있는 부분이 깝깝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 그렇게 하는 거 골치 아파서 싫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분과의 연인 관계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요. 이분과 배우자 관계였을 때, 좋네. 네.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적인 관계 중에서는 친구 관계도 안 좋고 연인 관계도 그렇게 썩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인으로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결혼해서 배우자로 좋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왜 사귀기만 좋은 사람이 있고 결혼했을 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했을 때 참 좋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약간은 조금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만났을 때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썩 좋은 관계로서의 유지보수 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이분이 약간 예민하고 까칠한 성향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주입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네, 여러분과 어떤 배우자로서의 인연을 맞이했을 때는 서로의 감정이 충만해진다라고 되어 있고 또 겉으로 봤을 때 이분이 자기 관리는 철저한데 인간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분이 뭔가 바깥에서 나돌아다니기보다는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조금 반전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로서는 내가 감정적인 충만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왜 연인 관계에선 자꾸 이분의 어떤 틀이나 자기의 사고방식을 자꾸 주입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타협점을 가져갔으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서로 성향적으로는 다른 부분은 없겠지만 일단 배우자 관계가 됐을 때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배우자다.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음적인 부분에서 안정을 줄 수 있는 배우자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배우자인가? 아니면 마음적인 부분에서 헤아려주고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배우자인가? 라고 물어봤을 경우에는 이 카드에서는 마음적인 부분에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썩 뚜렷하게 나와 있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 배우자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 나머지 공식적인 카드가 2장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사람이랑 동업자 관계였을 경우에는 어떤가를 한번 봤더니 동업자 관계로서는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동업자로서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 인연을 지었을 때는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왜 양자 선택을 조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동업자로 지속이 오랫동안 되는 어떤 동업자의 인연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 한 번 이렇게 동업을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이렇게 같이 사업체를 밀고 가는 동업자가 있고 중간에 하다가 또 갈아타게 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 동업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업자 관계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 인연이 그렇게 크게 길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단기간 같이 어떤 서로의 목적하에 의해서 이루어진 동업자 관계에 있다가 나중에 서로 이렇게 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어떤 이런 양자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는 동업자다. 그래서 계속 지속해 갈까? 아니면 나중에 나 혼자 독립할까라는 어떤 양자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수 있는 동업자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여러분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잘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마지막 카드 그냥 업무적인 관계로 만날 때 어떤가? 일단 업무적인 관계로 만나면 이 지금 5장의 카드 중에선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 사적인 관계에서 이 배우자로도 나쁘진 않지만 업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이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적인 결실을 맺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나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룩한 결과에 있어서 그 성과가 더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과 그냥 일적으로 만나는 사이로 공식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동업자 말고 그냥 업무적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좋을 수 있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이렇게 뭔가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분과 같이 하는 어떤 일들이 서로 성장세를 이루고 상승 기운을 타가지고 여러분과 그분의 어떤 같이 결실을 볼 수 있는 어떤 성과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네, 이분과는 일단 제일 1순위가 공식적인 관계에서 업무적인 관계로 만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사적인 관계에서 배우자 관계로 만나는 게 제일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금전적인 도움이나 커리어적인 도움은 업무적인 관계에 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요. 이 남자분과 좋은 인연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 4번 카드 사슴을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남자분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살펴보기 전에 이 남자분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성향의 남자분일까요? 그리고 네, 어떤 성향으로 비춰질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까탈스러운 성향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왜 강한 추진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 암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이든 사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엮였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추진력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랑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으로 엮여졌을 경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되게 많이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막 아무리 까탈스러운 성격이란다 하더라도 밀당을 하거나 사람을 간보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좋으면은 아주 이렇게 왜 직선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싫으면 또 싫다로 또 직설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불호가 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좋다 싫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구분점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이 사람이랑의 인연성을 가져갈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속내를 모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좋다 싫다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분과 어떤 관계였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친구 관계였을 때, 두 번째는 연인 관계였을 때, 세 번째는 배우자 관계였을 때, 네 번째는 동업자 관계였을 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냥 일적인 부분, 업무적인 관계로 만났을 때 어떤 관계일 때 이분과 가장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친구 관계였을 때, 우와. 일단 친구 관계였을 때는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여러분이 어떤 상승 기운을 타고 상승 기류를 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슬픈 기억이라든지 슬픈 감정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실패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으셨다면 이분을 만나면서 그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남자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친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친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일단 친구 관계로서는 되게 좋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남자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이분이랑 남자 사람 친구를 한다라고 하면 진짜 좋네요.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연인이었을 때 어떤가? 연인이었을 때는요, 아까 이분이 호불호가 조금 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랑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좀 잘 맞아야 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나왔기는 한데, 네,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강력한 어떤 추진력과 그리고 또 서로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서로의 마음에 대한 단판을 지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네, 좀 여러분도 이분이 직설적인 성향이고 호불호가 많은 만큼 여러분도 속내를 안 드러내고 그러시지 마시고 진짜 어떤 시간을 잡아서 서로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확인을 하셔서 정말 서로 좋아하는지 서로 좋아할 마음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좋은 것도
금방 드러나고 싫은 것도 금방 드러나고 추진력이 빠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연인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미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연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여러분을 바라봐주지 않았을 때는 좀처럼 맞춰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 단판을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과 배우자였을 때는 어떤가? 배우자였을 때는요, 이 사람이랑 일단 뭐 연인 이 부분이 잘 단판이 지어져야지만 배우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연인 관계까지 들어서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분과 어떤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엮여지게 되면 배우자까지 인연성을 가져가게 되는 관계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애 결혼이 아니고 그냥 소개받아서 그 왜 중매 결혼으로 간다라고 본다 하면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나자마자 서로 스파크가 튀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다기보다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뭔가 만나자마자 서로 어떤 필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천사 고양이가 여기 막대기도 많이 들고 오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어떤 문서도 많이 들고 와요. 그래서 이분과 배우자 관계로서 인연성을 같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배우자이면서 동업자기도 하고 동업자이면서 또 같이 투자를 하는 투자자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과 결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일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문서가 많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고자 하는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서로 이렇게 뭔가 시험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좋게 난다거나 아니면 그 뭐 부동산 문서 이런 부분에서 계약권을 많이 가져가거나 좋은 문서를 취득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부분들, 커리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랑 이외에도 배우자 가정적인 부분들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서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분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돈도 가지고 사랑도 가지고 정말 좋다. 그래서 나쁘지가 않네요. 단지 이제 맨 처음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약간 까탈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적인 관계에서는 친구로도 좋고 또 연인으로 되기까지가 어려서 그렇지 연인으로 돼도 좋고 결혼하면 더 좋고 이런 식의 관계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공적인 카드 2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과 동업자였을 때 어떤가? 네, 이분과 동업자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분의 도움을 여러분이 많이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은 뭔가 이렇게 왜 주술사나 교황이나 뭔가 이렇게 많은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역할을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성향적으로도 일적인 부분이든 사랑적인 부분이든 추진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동업자 관계로 움직여가서 공식적인 관계를 이루어 간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동업자 관계에서는 진짜 최고의 궁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도 배우자이면서 동업자 관계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이분과 동업자 관계로만 엮여져서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업자로서 어떤 관계로서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잘 추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지막 카드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적인 관계로 만났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4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슴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남자분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간의 관계가 좋네요. 그래서 이분을 업무적으로 만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캠프파이어 하면서 고양이들이 강강수월래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카드에서 본다 한다 하더라도 협업이 되게 잘 되는 동태다. A부터 Z까지 서로 원하는 부분들이 딱딱 맞고 필요 충분 조건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가는 관계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 사람이랑은 일적인 부분도 잘 맞고 또 이 사람이 일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과 업무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랑 사적인 관계를 하든 공적인 관계로 나가든 전반적으로 다 좋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이분과의 인연을 잘 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오늘 조금 이렇게 제가 주로 재테크나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운의 흐름을 많이 봐드리기는 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인간관계의 인연에 있어서 이 남자분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그 다음 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자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였을 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때까지 타로마스터 카포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